오늘 아침 물 한 잔과 함께 작은 알약 하나를 삼키셨나요?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관이 막히는 것이 두려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그 약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셨으니 당연히 내 몸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다고 믿고 계시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과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은 시한폭탄이고 이 약은 그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유일한 도구라고 교육받아 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뒤로 혹시 예전보다 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무겁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만약 우리가 믿었던 그 구명조끼가 사실은 우리를 물속 깊이 끌어당기는 모래주머니였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매일 삼키는 그 약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앓고 계신 많은 분이 겪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몸은 점점 더 아프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찢어질 듯 아프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을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이걸 그저 갱년기인가 혹은 운동 부족인가 하며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일 수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 에너지가 없어 라고 외치는 세포들의 절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스타틴 계열 약물이 우리 몸속 발전소를 어떻게 셧다운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거대한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콜레스테롤을 혈관을 막는 기름덩어리, 마치 하수구를 막는 머리카락 뭉치처럼 생각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배우죠.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묻습니다. 과연 우리 몸이 우리를 죽이려고 일부러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까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벽을 만드는 벽돌이자 뇌 기능을 유지하고 성호르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입니다. 만약 화재 현장에 소방관이 많다고 해서 소방관이 불을 질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콜레스테롤은 염증이라는 불을 끌어온 소방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을 끄는 대신 소방관을 해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 뇌를 생각해 보세요. 뇌는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 피복의 주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약을 통해 이 수치를 억지로 바닥까지 끌어내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오래 드신 분들 중에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건망증이 심해졌어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이를 일시적 건망증이라고 부르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극심한 공포가 됩니다. 뇌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은 도대체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스타틴 약물은 우리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효소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도꼭지가 콜레스테롤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보석 같은 물질이 함께 만들어지는데 약이 이 길을 통째로 막아버립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보석 같은 물질의 이름은 바로 코큐텐입니다. 코큐텐 혹은 코엔자임 Q10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심장이 뛰게 하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서 만듭니다. 코큐텐은 이 발전소를 돌리는 점화 플러그이자 연료입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쉴 새 없이 일하는 장기인 심장은 엄청난 양의 코큐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이 이 코큐텐의 생산까지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발전소의 연료가 끊기는 겁니다. 심장은 뛰어야 하는데 에너지가 없으니 억지로 쥐어짜게 되고 결국 심장 기능이 약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부족은 심장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거대한 에너지 소비처인 근육도 직격탄을 맞습니다. 스타틴 복용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 바로 근육통과 무력감입니다.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책에서 끔찍한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단순히 뻐근한 정도가 아니라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환자들의 이야기죠. 의사들은 나이 들어서 그래요, 운동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약물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를 독성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약을 먹고 건강해지려 노력했는데 오히려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심장병을 예방하려 먹은 약이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입니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 이미 혈당 관리에 예민하실 텐데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포막이 건강해야 하고 에너지가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의 원료인 콜레스테롤 공급이 줄고 에너지원인 코큐텐이 고갈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실제로 스타틴 복용 후 혈당 수치가 올라가 당뇨약까지 추가로 처방받게 되는 처방의 굴레에 빠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이 또 다른 약을 부르는 이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요?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책 제목에 톡식, 즉 독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그는 스타틴이 미토콘드리아 독소로 작용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숫자 하나를 낮추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피로, 기억력 저하, 성기능 장애, 근육통, 당뇨병 증가. 이것이 과연 건강을 위한 길일까요? 저자는 우리가 숫자에 집착하느라 사람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검사지 속의 숫자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서 환자가 활력을 잃고 시들어가는데 그것을 치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당장 끊으면 큰일 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심장병의 진짜 원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상처가 났을 때 붙이는 반창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창고를 탓할 게 아니라 왜 혈관에 상처가 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범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설탕,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스트레스, 독소들이 혈관 벽을 긁어대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콜레스테롤은 그저 그곳을 치료하러 왔을 뿐입니다. 염증을 잡지 않고 콜레스테롤만 낮추는 것은 불은 그대로 둔 채 화재 경보기만 끄는 것과 같습니다.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놀랍게도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우리 몸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세포벽을 두껍게 만듭니다. 또한 정제된 맛소금이 아닌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은 대사를 돕습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절실히 원하는 깨끗한 물 한 잔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믿기 힘드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의사와 상의 끝에 당장 약을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틴이 빼앗아간 것을 채워주면 되니까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코큐텐의 보충입니다.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코큐텐 섭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갈된 에너지 발전소에 연료를 다시 주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통을 완화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이와 같은 항산화제는 혈관의 염증을 줄여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생성될 필요 자체를 없애줍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콜레스테롤 분해가 잘 안 되어 수치가 올라갑니다. 많은 경우 높은 콜레스테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신호일 뻔입니다. 그런데 갑상선은 치료하지 않고 콜레스테롤 약만 먹는다면 원인은 방치한 채 증상만 억누르는 꼴입니다.
피로하고 추위를 많이 타고 살이 잘 찌면서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스타틴을 찾기 전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뿌리를 치료하면 잎은 저절로 푸르게 변합니다. 결국 돌아오는 곳은 식탁입니다. 저지방 식단이 정답일까요? 브라운스타인 박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양질의 지방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산화된 지방과 과도한 탄수화물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같은 트랜스 지방과 설탕 범벅인 가공식품을 끊으십시오. 대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자연 방목한 달걀 같은 진짜 음식을 드십시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식단이야말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과잉 생산하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천연 치료제,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 복용으로 근육이 약해진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근육을 움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약이 미토콘드리아를 죽인다면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춘이자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하루 20분의 산책이 알약 한 알보다 더 강력한 치유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럼 당장 약을 다 버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의적으로 약을 중단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주체적인 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근육이 너무 아픈데 약 때문은 아닐까요? 코큐텐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식단과 운동으로 조절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화하세요. 여러분의 몸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고 질문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혈액 검사지의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활력 넘치게 손자들과 뛰어놀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고 맑은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때로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 박사의 경고는 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긍정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 대신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가공햄을 치우고 생선을 구우십시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이라도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스타틴을 드시고 계신다면 좋은 품질의 코큐텐 보충제를 알아보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견관을, 당신의 심장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이름만 들어도 무겁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이것은 내 몸을 돌보라는 신호입니다. 약에 의존해 억지로 누르기보다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채워준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인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지식을, 무력감 대신 실천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데이비드 브라운스타인 박사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몸은 화학 공장이 아닙니다. 자연의 일부이자 정교한 생명체입니다. 독성 부작용에 시달리기보다 자연스러운 대사의 흐름을 회복하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숫자에 갇히지 말고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어제보다 덜 피곤한지, 머리가 더 맑아졌는지, 근육에 힘이 생겼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치유는 바로 그 감각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스타틴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는 정보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물 한 잔과 함께 코큐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식이 곧 건강입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를 약으로 입막음하지 마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